여러분은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자주 행복을 불행이 없는 상태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고통을 당장 없애야 한다. 이 불행을 즉시 쫓아내야 한다고 말이죠. 마치 벌레를 잡듯이 불행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행은 우리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하나의 경험이고 어쩌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불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불행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혹은 그 불행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절망감을 유쾌하게 비웃고 불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지게 불행을 넘어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불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 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서 괴로운데 나는 루저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단정짓죠. 직장 상사에게 혼났을 뿐인데 이 회사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사회 부적응자야. 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작은 불행이 내 정체성 전체를 덮어버리게 내버려 둡니다. 왜 우리가 불행 앞에 이렇게 무력할까요? 불행은 주로 권력과 억압의 형태로 오기 때문입니다. 시험 점수, 상사의 명령, 경제적 압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사리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죠. 힘이 없는 사람, 즉 약자는 이 압박 속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죠.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권이 강하고 양반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불만이나 고통을 왕이나 양반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겠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그대로 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해학과 풍자입니다. 탈춤을 추면서 얼굴에는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쓰고 양반을 놀려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썩어빠진 세상을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반전이었고 탈춤이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그들은 왜 울지 않았을까요? 왜 분노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꼭 웃음을 사용했을까요? 분노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분노는 자칫하면 싸움으로 이어져서 더 큰 보복을 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다릅니다. 웃음은 약자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예요. 탈춤을 추면서 양반을 비웃으면 양반은 화를 내면서도 묘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저것들이 나를 놀리고 있는 건가? 그런데 다들 웃고 있네. 나도 웃어야 하나? 결국 양반도 그 웃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사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풍자는 폭력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지혜였고 가장 안전하게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었죠. 웃음은 억압하는 자의 칼날을 무디게 만듭니다. 에이, 뭐 저거 가지고 쟤들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말입니다. 억압하는 자의 폭력을 해악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행에 맞서는 가장 멋진 방법입니다. 불행과 정면으로 맞서서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세요. 그 불행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세요. 현대사회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양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시스템, 우리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권력, 직장 상사가 나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킬 때 우리는 속으로 울분을 삼키거나 퇴근 후 술자리에서 뒷담화로 에너지를 소진하죠.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자학 개그와 풍자 밈입니다. 자학 개그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예요.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나를 비웃는 겁니다. 아, 이번 시험에 광탈했어요. 제 머리가 그냥 장식인가 봐요. 하하.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나를 동정하거나 깔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먼저 나를 낮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게 되죠.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선점 효과입니다. 불행의 칼날을 내가 먼저 꺾어버리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직장 내 부조리를 생각해 보세요.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는 부장님에게 정색하고 반박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K 직장인 밈을 떠올리며 슬쩍 비웃는 순간 그 부당함은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풍자하며 정신적으로 그 부조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21세기형 탈춤입니다. 웃음은 불행에게 네가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 고통은 고통이지만 적어도 그 고통에 잡아먹히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멋진 반응은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겠지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너무 무력한 말이잖아요. 가장 멋진 반응은 바로 뭐야, 별거 아니었잖아 라고 비웃는 겁니다. 불행은 당신의 삶을 잠식하려 들 거예요. 무겁게, 심각하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보이려 애쓰죠. 하지만 당신이 그 앞에서 깔깔 웃어버린다면 불행은 힘을 잃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무게를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썰로 만들 수 있는 힘, 나중에 맥주 한잔 하면서 웃고 떠들 수 있는 에피소드로 치부해버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유머와 해학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방어력입니다. 불행은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너 이 정도로 무너질 거니? 그때 우리는 웃으며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네가 주는 이 고통마저도 하나의 개그 소재로 삼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 여유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태도거든요.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대개 그 불행에게 먹이를 줍니다. 걱정과 불안이라는 먹이를 주어서 불행을 점점 더 키우죠. 해학과 웃음은 불행을 굶겨주기는 방법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겠다는 선언,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고 가장 지혜로운 저항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 내 인생 왜 이래? 하고 말이죠. 그 웃음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불행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여유가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행과 싸우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